자, 여러분 이제 이 짐은 이미 여러분 풀어보셨을 텐데 중요한 걸 내가 좀 짚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쉬웠다면 쉬운 지문이거든. 왜냐면 발췌동 막 열심히 하면 풀려요 또.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이단락은 펍세트론 하나, 그러니까 단층 펍세트론에 대한 구조 설명이거든요. 얘 한번 그려보시고요. 중요한 건 3단락이야. 그래서 3단락을 한번 지금 구조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3단락을. 오케이? 자, 3분 드릴 테니까 보고 그리세요. 그리고 저 잡지 마요. 제가 그려놓고 설명을 할 거니까. 자, 저한테 와보십시오. 자, 봐요, 여러분. 일단 2단락은 제가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2단락은. 자, 그래서 지금 2단락을 한번 읽고, 그리고, 다시 2단락을 한번 읽고, 이거 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려보고, 보고, 그리고 비교해보세요. 뭔 소리냐면 다시. 자, 2단락 읽고, 우리 고객님들 2단락 읽으시고, 2번 스스로 그리시고, 1분 드릴게요. 3번 필기하시고, 4번 비교해보세요. 오케이? 이거 필기한 시간 2분 정도에다가 비교한 시간 1분 해가지고 여기다 4분 잡아놓으시고 저한테 오세요. 여기 안 나오게 해야 되거든.
이거 왜 안 되냐? 왜 안 될까? 사 분 지나면 저한테 오세요. 이쪽 빼고 바로 이쪽으로 해. 이쪽 잡아주지 말고 이쪽 바로 해. 자, 저한테 와보세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지문을 분석하고 파면 팔수록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자, 이 단락을 보면요. 펍세트론 입력값을 받아들인 여러 개의 입력 단자, 처리하는 부분, 한 개의 출력 단자. 그래서 사실 제가 저쪽에다 그렸는데, 그냥 여기다 단순히 그려보면, 입력 단자는 여러 개인 것 같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출력 단자 하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단락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펍세트론 입력 단자인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잘 봐. 방금 이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을 문장 구조로 놓고 보면요. 잘 봐. 모든 펍세트론의 입력 단자인지 그러니까 펍세트론이 여러 개라는 건지 또는 모든 펍세트론의 입력 단자인지 즉 입력 단자가 여러 개라는 건지 불명확하죠. 맞잖아. 모든이라는 것이 수식하는 대상이 펍세트론을 수식하면 펍세트론이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건데 모든이라는 수식하는 대상이 입력 단자, 펍세트론의 입력 단자면 그럼 입력 단자가 여러 개가 되는 거니까 펍세트론이 여러 개라는 건지 아니면 펍세트론이 한 개라는 건지 아니면 펍세트론이 여러 개인데 입력 단자 여러 개 간다는 건지 중의성이 겁나게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의성이 이 정도로까지 생기면 당연히 어떤 정보가 맞는 거지? 라고 하면서 혼란이 생기고 결국에는 정보가 부정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선생님 제가 정보를 부정확하게 읽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못 읽는 것 같아요. 그건 니네 잘못이 아니라 원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진짜 난독증이 있지 않는 이상, 한글을 문식성의 문제가 글자를 못 읽지 않는 이상 우리가 글을 잘못 읽는 경우는 착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옳은 것을 뭐 틀린 것으로 봤다. 정말 그러고는 야 시험 칠 때 매번 모든 문제 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어쩌다 몇 문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어떤 상태냐, 자기의 어떤 정확성의 한계의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지문 자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중의적으로 써졌다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봐봐. 이미 2단락에서는 출력단자 하나라 그랬잖아. 근데 3단락에서는 출력단자는 하나인데 다시 여러 개로 얘를 분산해서 뿌리는 거야? 봐봐. 지금 출력단자는 하나인데 얘는 하나인데 여러 개로 분산한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논리적 모순이죠. 얘는 n개, 얘는 한 개인데 얘는 n개잖아. n개 한 개를 같이 쓸 수가 없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정보 완결성이 떨어져 버리니까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 때문에 이게 뭔 소리지?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정보 완결성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의성이 되면서 이게 뭔 소리지?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용 처리로 봐가지고는 백날 봐도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걔 중에 좀 피지컬 좋은 애들은 뭐냐? 선생님 여기 펍세트론 들 있는데요. 들. 펍세트론이 복수네 그러면. 야 근데 내가 얘기해볼게 그러면. 그럼 펍세트론 하나만 있으면 이건 틀린 거야? 여러분 영어의 복수형은 완벽히 복수형이에요. 영어의 단수는 완벽히 단수야. 그래서 영어에서는 book, book이에요. book도 틀린 말이야. 영어에서는 book이야. 또는 books야. 또는 the book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어는 관사까지 써가면서 수량 개념을 정확히 하지만 국어가 그래? 사실 국어는 하나일 때도 있고 여러 개일 때도 있을 때 그냥 펍세트론들이 그래. 야, 우리 학생들이 말이야. 학생은 한 명인데 야 우리 학생들이 좀 그래. 야 내 학생들이 좀 그래. 근데 예를 들면 학생이 한 명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말에서의 복수형은 엄밀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저걸 근거로도 이건지 불명확해지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로 와봐. 내가 설명하고 그려주니까 이해가 되지. 아예 저 3단락, 2단락 가지고 오는 애들은 일단 머릿속에서 야 얘야? 이 다층 펍세트론 이거야? 여기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야 출력단자 하나라며. 다음 계층에 어떻게 뿌리자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정보가 되게 제한적으로 들어옴으로써 정보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수준의 정보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또는 이상하게 메꾸면서 잘못 이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거 어떻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제구조 잡으라고. 그러면은 실패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반면에 봐봐. 훨씬 복잡한 다층 펍세트로는 3단락처럼 대충 얘기해놓고요. 포괄적으로 얘기해놓고 훨씬 단순한 단층 펍세트론 하나는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 정보를 다 넣어놨다니까. 그러니까 또 2단락은 힘들어. 자, 봐. 2단락은 사실은 정보 구조가 두 개예요. 첫 번째 뭐냐면 단층 펍세트론의 구조에 관련된 정보 구조가 있고요. 정보 구조 1번. 2단락 정보 구조 1번은 단층 펍세트론의 구조에 관련된 정보 구조가 첫 번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학적 모델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수학에 관한 정보 구조 두 번째가 있는 거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개의 입력 단자들이 있고요.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출력 단자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개의 입력 단자가 있고요.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출력 단자 하나가 있어요. 각각의 입력 단자에는 각각의 입력값들이 있고 각각의 가중치들이 있고요. 곱해요. 더해요. 가중합구해서 임계치랑 대소 비교해서 0 또는 1을 내요. 다시 첫 번째 함수. 야, 함수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
초등학교 때도 배워요. 함에 들어간 수 해가지고 입력값 곱하기 가중치야. 두 번째 함수는 그걸 다 더해서 가중합 구해. 세 번째 함수는 가중합과 임계치를 대소 비교해서 크면 1, 작으면 0이래.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해요. 모두 합해서 가중합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대소 비교하셔가지고 0 또는 1을 나타내. 됐니? 두 개의 정보 구조가 있죠?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두 개의 정보 구조가 있는 거라고. 입력단자 처리 부분, 출력 부분. 각각의 구조에서 각각의 수학적 정보 처리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색깔까지 구분해서 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정보 처리가 돼야지 이 정보 이해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도야 사실은 마지막 문제를 여러분한테 있어서는 말끔하게 풀릴 거야. 나는 마지막 문제를 되게 쉽게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이걸 처리해서도 풀어볼 거야. 그래서 필기 좀 하시라고. 오케이? 자, 이거 다시 필기할 시간 좀 이따가 드릴 거고. 자, 다시. 3단락 주제인 단층법 세트로는 무슨 얘기만 하고 있냐면 여기는 처음에 정보값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원래 인풋 레이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눈에 띄지 않으니까 히든 레이어라 그렇고 여기는 산출되는 곳이니까 아웃풋 레이어라 그래. 정확한 건 뭐냐면 대강 이 느낌만 줬다는 거야.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나가는 부분이 있다. 왜? 자, 단층법 세트로는 하나 가지고는 단순한 거밖에 못해. 0 또는 1밖에 못 내놔. 그런데 훨씬 복잡한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층적으로 다양한 층을 만들 거야. 그런데 다층이라고만 했지 층별로 여러 개인지는 설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층별로 여러 개인지. 두 번째, 아니 출력값은 하나인데 입력값은 여러 개면 그걸 다시 뿌리를 나는 건지 어떻게 뿌린다는 건지 정보가 도대체 부정확하고 불분명하고 부족하고 결정적으로 중의성이 생겨버리니 3단락 정보 처리에 상당한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게 그게 의도기 때문에 처리가 나는 정보에 집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조 처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야 되냐면 이러한 펍 세트로는 주제죠. 출력값에 따라서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자, 위쪽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뿐이다. 한계죠. 이에 비해서 복잡한 판정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수의 펍 세트론을 여러 개 층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야. 다수의 펍 세트론? 다수의 펍 세트론을 이렇게 여러 층으로 분류할 것인지 다수의 펍 세트론을 이렇게 분류할 것인지 줄글로 자꾸 표현하니까 부정확하다니까. 그림 그리면 깔끔해지는 걸.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자꾸. 그래프 처리, 수식 처리, 표 처리, 그림 처리 다 국어라니까요. 국어라고요. 이게 국어니까 국어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요. 왜 자꾸 줄글 처리만 국어라고 생각을 하냐고. 우리 고객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젠 이것도 국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국어 영역, 국어 능력,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바꿉시다. 좀 더 정확하게 바꿀게요. 총체적인 범교과적 정보 처리 능력. 오케이? 그러면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펍 세트론에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자, 봐.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여기는 보류할게요. 스킵할게요.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이라고 의학정량 정보가치 높았죠. 그럼 뭐야? 가장 처음에 있는 것은 입력값 받아들이는 입력층.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 걔는 출력층. 됐어? 즉 뭐냐? 이 복잡한 구조에서 어떤 원리로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입력층, 출력층은 잡아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는 이렇게든 단층 펍 세트론이든 단층 펍 세트론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필기부터 해야 되니까 자, 여기 좀 필기하세요. 30초. 그 다음에 여기 필기 2분. 여기 필기 1분. 알겠어? 필기부터 하세요. 자, 필기 끝나면 잘 들어. 필기 끝나면
3본 드리려니까 구조도 그리세요. 구조도 여러분 손으로 그려. 이 지문 전체 구조도. 그래서 제가 그린 구조도랑 비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더 잡으시면 돼요, 여기. 아, 글씨 예쁘게 써야 되는데. 마이크 잡히죠, 지금? 급하겠으니까 또 날아가네. 한 2분 잡으면 될 것 같아.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사진 올려주시고, 자, 여러분 필기 합시다. 이제 왔다 갔다 1분씩 더 해주세요. 더 잡아주세요. 어떤 느낌으로 잡아야 되는지 좀 더 잡아드릴 건데, 지문 자체는 발치독이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설명하자. 필기한 다음에.
뭐냐면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라기보다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평소에 좀 중간중간에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작년에는 그걸 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너무 처져.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꾸 중간중간에 좀 집중력 흐리는 얘기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올해는 그걸 최대한 지금 좀 유튜브로 빼려고 하고 있는데, 또 막상 또 유튜브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구독자 늘리고 싶고 조회수 이런 목적 조금 있긴 한데, 수업 시간에 하기 힘든 얘기들을 드리고 있으니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때 중요한 거는 링크 걸어 드리니까 꼭 보세요. 왜냐면 수업 시간 보고 있으면 아깝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인데, 이것도 지금 사실 시간이고. 자, 여러분 이제 하나씩 설명 좀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일단락에서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을 유추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신경조직에 대응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신경조직은 뉴런들이 있고, 뉴런들 사이에서 전기신호로서 신경 사고를 해요. 인공신경망도 컵세트론들의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사고를 하는 형태로 두 개를 대응시켜서 만들었네. 유추적 일종의. 자, 그러면 그 인공신경망의 가장 기본 단위는 펍세트론 하나예요. 그럼 펍세트론 하나의 구조 원리를 설명을 해줬는데, 자, 여러분, 그림으로 처리하든 정보 구조로 빡세게 처리하든 해주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두 가지 구조, 정보 구조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1번 입력 단자, 2번 처리 부분, 3번 한계 출력 단자로 이루어져 있다. 2번 수학적 모델링 원리는 입력값 곱하기 가중치, 두 번째 가중합구에서 세 번째 인계값과 대소 비교를 한다. 글씨 개판이네. 또 급해가지고 여기서 너희 화났겠다. 우리 고객님들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시 가중합 대소 비교 인계값.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단층 펍세트론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자, 어찌 보면 여기에 첫 번째 원리, 여기에 두 번째 원리가 들어가 있죠. 세 번째, 단층 펍세트론은 어찌 보면 이런 원리인 거죠. 자, 얘네 결과값이 0 아니면 1밖에 없어. 그럼 단순해. 그럼 복잡한 거 어떻게 할 거야? 다층으로 할래. 자, 그 다음에 구조적 특징은 이런 특징, 단층 펍세트론에 있어서의 특징, 다층 펍세트론에 있어서의 구조적 특징 얘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인공신경망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인 펍세트론, 그 펍세트론의 구조와 작동 원리, 다층 펍세트론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끝인데, 여기서 유의할 건 얘 정보 완결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럼 이 정보 완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해소를 하겠다고 달려들면, 이거는 잘 들어, 이건 읽기로 처리가 안 된다 그랬잖아. 뭐라고? 구조 처리. 정보 구조 처리를 의도적으로 세팅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들지 말고 구조 처리를 하시라고. 그러면 희한하게 구조 처리를 했더니 이해도 되더라. 알겠어요? 양적 변화는 질적 변화를 수반하더라. 자, 그리고 아예 새로운 층위로 갔어. 정보가. 이제 펍세트론은 학습 단계.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앞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우편번호 자동 분류기의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훨씬 디테일해. 그러니까 옛날 수능 특징 보이죠? 훨씬 디테일한 정보를 사실은 또 물어보거든, 옛날 수능들은. 근데 내용 정보량 자체가 작고 디테일하게 물어보다 보니까 좀 더 정확성을 연습하기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0513 지문들 사실은 여러분 주간제 다 있다. 소재별로. 아까 공부를, 그러니까 양적 변화 좀, 해결의 변증법. 아시겠죠? 화낸 거 아니에요, 우리 고객님들. 자, 봅시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먼저 만드는 과정과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학습하고 판정하는 단계인데, 먼저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단계는 첫 번째는 수학적 모델이니까 수치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러면 색깔과 모양이라는 두 개의 범주가 있는데 두 개의 범주를 묶겠대. 그리고 정답과 함께 입력 단자에 넣을 건데 동일한 범주는 동일한 단자에 넣고 당연히 처리하면 출력 단자로
결과값이 나오는데 참이면 true 1이 나올 것이고 거짓이면 false 0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이 학습 데이터에 관련된 설계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학습 단계 판정 단계인데 결국 정리하면 이거예요. 학습 단계는 가중치의 갱신 단계인 거야. 판정 단계는 가중치 갱신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정답이 나오는 거죠. 또는 오차가 없어. 이미 정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학습 단계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을 해. 그럼 출력이 되겠죠. 오차가 나오겠죠. 그러면 오차를 가지고 가중치를 갱신하는 건데 원리는 뭐냐면 출력 단자에서 출력층에서 입력층의 방향으로 가면서 가중치를 더해가는 방식이래요. 그러다가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성능 좋아질 텐데 그러면 더 이상 정답만 나오면 오차가 0이겠죠. 오차가 0이니까 가중치 갱신 없겠죠. 가중치 갱신 단계가 끝났네. 아, 그럼 판정 단계로 문제 오류 발생은 변별적 데이터를 높임으로 해결할 수가 있대. 이해됐어? 필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지문해서 이렇게 읽어내는 걸 연습할 건데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림 구조도 여러분이 밑줄 친 부분, 정보 처리한 부분이 저랑 싱크가 가급적이면은 일단 100% 똑같게. 두 번째, 그리고 나면 뭔가 보일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이 선생님 왜 걷다 밑줄 쳐요? 그 질문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미분법을 이해한 다음에 할 얘기인 것 같아. 미분법도 모르는데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보 처리가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꾸 그 질문이 오는 거야. 일단 따라와요. 따라오다 보면 뭔가 보여. 그리고 그 원리 원칙은 다 따라오라는 게 보충 영상이나 원로서를 제발 읽어보라고. 그러면 거기서 계속 몇 차례 충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자, 물론 이제 이거를 좀 기본기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건 이제 여름방학 때 고2 대상으로 할 수업이긴 해. 그럼 지금 고3 학생들도 늦죠. 자, 얘기를 해줘야 돼, 저한테. 그러면 제가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는 순간 특강을 깔든 아니면 유튜브 영상으로 찍든 할 테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보세요. 자, 바로 문제부터 풀어볼 텐데,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옛날에 해설을 할 때 얘가 약간 일치 문제 같아 보였나 봐. 확증 편향이 된 거죠. 구조 처리를 빡세게 해봐야지 해서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구조. 여러분 잘 봐요. 봐봐, 잘 봐. 봐. 기본 단위이다. 바꿔 얘기하면 뭐야? B와 A의 관계는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즉 A의 구성 요소 또는 기본 단위는 B인 거죠. 즉 봐봐. 구조를 털겠다에 집중하니까 보이잖아요. 물론 선생님 저는 일치로 풀었는데요. 일치 가능해. 일치 가능한데 자, 봐. 얘로도 가능하다는 걸 좀 사고를 한번 바꿔보자고. 둘 다 한번 해보자고. 자, 2번 선지. 다 잡혀요, 끝에서 끝까지? 2번 선지. C는 D를 구성요소. 봐봐. 구성요소. 구조잖아. 자, B와 C를 보면요. 펍세트로는 3개 구조, 3개 단위잖아. 맞죠? C의 구조는 자, 입력, 처리, 출력. 그러면 C 입력. 이거 물어보고 있다고 보면 안 됩니까? 물론 일치로 볼 수 있지. 난 그래서 3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야, 이거를 일치 플러스 추론을 하는 거야. 일치로 푸는 애들을. 왜? 자, 봐. 임계값을 보면요. 임계치를 보면요. 고정된 임계치보다 고정된 임계값보다 고정된 임계치보다 크다 작다야. 그러면 고정돼 있으니까 고정된 2니까 여기서 첫 번째 봐봐. 2는 고정돼 있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봐.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야, 2가 변환이야? P이면 Q이다야. 사실은. 좀 다르죠? 봐봐.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형태는 엄밀하게 얘예요.
즉 우리는 사실적 사고 일치로 풀면 고정된 인거지 얘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고정된 임계치니까 얘에 따라서 변하지 않겠지? 라고 추론해낸 거죠. 이 정보를. 이 정보는 사실은 지문에 없는 정보예요. 맞잖아. D값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있어, 지문이? 없어. D값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없는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치를 통해서 추론한 거라고. 이해돼요? 자, 사진 찍어요. 올려주시고 여러분 필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초인지가 안 되고 풀이 과정이 안 잡히는 거야. 국어를 자꾸 암산으로 푸는 거야. 국어에서 뭔 생각을 가지고 답을 낸지를 모르는 거야. 적당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려고 그래. 제발 여러분 잘 봐. 고정된 임계치라고 했으니까 그래 얘에 따라서 얘가 변하지 않겠지라고 지문에 없는 정보를 추론했다니까. 나는 왜 이게 문제라는 거냐. 첫 번째 일치로만은 풀 수가 없고, 두 번째 추론까지 해야 되는데 도대체 추론을 언제 어디까지 할 거냐고요. 우리 고객님들 도대체 추론하는 기준이 뭔데? 환장하는 거라니까 이게. 그런데 일치로 했을 때 분명히 이런 문제점들 생겨나는 게 보였을 텐데 구조로 털면 졸라 깔끔하죠. 둘의 관계가 인관이 A가 변한 B가 변한다. 둘은 비례든 반비례든 인과관계든 있어요? 없잖아. 즉 둘의 구조를 잡아보면 둘은 대소 비교의 기준이 되는 관계지 변화의 관계는 아니라고. 이해됐어? 따라서 구조 털었을 때 편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4번 선지. E는 F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자, E와 F. 그렇잖아. 봐. 대소비교. 기준. 그래. 기준. 야, 선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3번 선지, 4번 선지가 사고가 흐름이 잡히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5번 선지 볼까? A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F는 D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F가 뭐야? 출력값은 D. 가중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봐봐. 이거 2달러기도 없어. 1달러기도 없어. 이거 뭐야 그러면? 뒤쪽 학습당, 그러네. 내가 얘기했지 뭐라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제라니까. 주제. 봐. 글의 주제가 두 흐름이죠. 구조 원리에 대한 것과 학습 원리에 대한 것. 저긴 뭐야? 학습 원리잖아. 글의 주제는 뭐야? 학습이야. 학습은 뭐야? 가중치, 갱신이야. 가중치, 갱신은 뭐야? 오차값을 가지고 오차값의 일부를 가지고 가중치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오차값의 일부, 출력값과 관련이 있죠. 출력값에 따라서 얘가 더해지는 꼴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네. 정리하면 뭐니 여기까지는. 3단락의 주제 구조. 여기는 4, 5단락의 주제 구조. 문항 설계가 일관되잖아요. 내가 100% 모든 지문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그랬지. 확인하고 있죠. 예, 없어요, 여러분. 확진 편향이야. 일치로, 나조차도 자꾸 일치로 확진 편향하게 돼. 왜? 나도 옛날 사람이야. 내 나이가 내년이면 40입니다, 여러분. 02학번 때부터 수능 쳤어요. 그럼 그 시절 수능이 내가 훨씬 여러분보다 익숙할걸? 오히려 여러분이 고치기는 훨씬 쉬운 사람들이야.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필기 시간 1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뜯어 고쳐야 돼요 오늘. 6평 마지막 수업을 내가 이렇게 구성한 이유를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진짜 그냥 하는 수업 아니에요. 정말로 저 어떻게 살고 있냐면, 물론 제가 이런 말 하면 선생님 그건 선생님이 생긴 거에 문제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결혼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여기 올인이야 그냥.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봅시다. 사진 찍어. 올려주고 필기하시고. 그러니까 수험생활을 하면서 내가 학원 강사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수험생활 하면서 제 인생이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가장 많이 변화를 시켰던 과목들이 물론 수학도 있었고 그런데 국어라는 과목에서 내 인생을 제일 많이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필기하시고. 갑자기 이제 다운되고 처진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아니야 지금. 자, 그 다음 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자꾸 일치 문제로 갈 수는 있어. 왜? 펍세트론 출력 단자는 하나다. 아이 맞는데 얘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은 자 단층 퍼셉트론의 구조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거 나중에 할 거야. 나 또 배경지식 CPU와 GPU 이거 좀 설명해야 되고. 자, 펍세트론 출력 단자는 하나다. 사실은 단층 펍세트론의 구조 1번, 2번, 3번 입력 단자, 처리하는 부분 출력 단자 그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2번 선지도 볼까요? 출력층의 출력값이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같으면 당연히 오차는 0이다. 봐봐. 얘도 바꿔 생각하면 뭐냐면 잘 봐요. 잘 봐. 오차라는 개념 이거는 뒤쪽에 학습 단계에서의 원리 이해를 했다면 털어지는 정보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이해 없이 발췌도구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자꾸 이해를 묻는 형태로 보면 또 그런 선진 거고 야 그러면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게 단순히 실험 문제? 아니지 이거지. 자 입력층의 펍세트론에서 출력된 신호는 다음 계층의 펍세트론 다층 펍세트론의 구조 원리잖아요. 얘는 그래 일단락 인공신경망의 구조인 거잖아요. 원리인 거잖아요. 맞아요. 5번 선지. 가중치의 갱신은 그래 봐. 학습 원리잖아요. 학습 단계에 있어서의 순서 원리잖아. 가중치 갱신이 학습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거꾸로 이루어진다고요. 여기서 여기로 이루어진다고. 봐. 얘를 일치로도 털 수 있어요. 물론 순서 바뀌었네? 일치로도 풀 수 있으나 또는 학습 단계의 순서 원리라는 구조로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야 그럼 생각을 해봐. 출제할 때 니네 보고 야 왔다 갔다 해봐. 16번, 17번 벌써 10개 선지 10개 문제야 그러면. OX 문제가 10개야. 야 OX 문제 내지 뭐하러 이걸 이렇게 선지로 내니? 그리고 보세요. 일치보다는 원리 이해로 풀게끔 하지 않았을까? 훨씬 더 이게 고차원적인 사고인데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필기 30초 드립니다. 필기하세요. 손이 바빠야 돼요 여러분. 손으로 쓰셔야 입력이 됩니다. 우리 고객님들 손으로 쓰셔야 입력이 됩니다. 질문 있으면 카톡 주세요. 자, 가볼까요? 18번. 기억에 대해서 추론해보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물론 일치로 풀 수 있어. 근데 원리 설명 좀 보세요.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는 색깔의 형태가 다른 사과를 선택하는 게 좋겠군. 자, 5단락의 PS. 뭐라고 나와 있었냐?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별 잘 되는 게 좋다. 2번 선지. 학습 데이터 2가지 범주가 제시되었으므로 입력층의 펍세트론 2개 입력 단자를 사용하겠군. 자, 봐봐. 이거 내가 잠깐 짚고 갈게. 지금 4단락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겨요. 어떤 부분이 혼란스럽냐면 이런 부분이야. 잘 봐.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하나의 데이터로 묶었고 근데 얘를 또 뭐라고요?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라고? 봐봐. 지금 뭔가 일치로 풀어버리고
내용으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모순적이잖아요. 왜? 아니 여기서는 하나로 묶어놓고 이걸 또 쪼개? 말이 안 되잖아. 굳이 그럼 뭐하러 묶었어?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정보가 불충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펍세트론 이 원리에 대해서는 되게 정보가 많았겠지. 그걸 요약하는 과정에서 다 털어내버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도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이 있을 텐데 설명이 없어버리니까 야 묶었다가 왜 또 이러고 있냐? 이러고 있는 거야. 내용일치로 풀어버리고 이해하려는 애들은. 그런데 얘를 어떻게 잡으면 구조를 잡아보라고요. 범주에 따라서 단자가 결정된다고. 구조 잡으라니까요. 범주에 따라서 단자가 결정된다고. 같은 범주 동일 입력 단자. 다른 범주 다른 입력 단자. 두 개 범주 두 개 입력 단자. 보여요? 자, A 범주 A 입력 단자. 한 개 범주 한 개 입력 단자. 두 개 범주 두 개 입력 단자. 인과 구조로 잡았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용일치로 풀었을 때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 왜? 지금 무슨 내용 처리를 해버리니까 뭔가 이해가 좀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자고요? 구조로 가져가자고. 그럼 어떤 거야? 그래. 범주에 따라서 단자가 결정이 돼. 그러네. 두 개 범주가 있어. 두 개의 단자야. 구조 처리해주면은 깔끔하게 비어있는 정보가 처리가 되면서 우리의 혼란스러움을 확 줄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의 정확성은 자세히 읽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구조 처리해서 온다고.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당장 3단락에 모든 펍세트론의 입력 단자, 이 모든이 중의성이라 그랬죠. 펍세트론을 수식하는 건지, 펍세트론의 입력 단자를 수식하는 건지, 또는 펍세트론들의 입력 단자들을 수식하는 건지 세 가지 경우가 나와. 그 중의성을 어떻게 소화할 거예요? 문장 구조 백날 들여다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백날 읽어봐도 안 되는 거야. 일치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구조화라고. 정보가치 높은 점 지충하라고. 거시적 정보 처리하라고. 그러면 처리가 되면서 정답도 쉽게 보였을 것을. 자꾸 발췌도 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럼 봐 여러분. 절대 선지 하나가 독립적인지 아는 게 2, 3번이 또 엮여 있다니까요. 봐봐. 색깔에 해당하는 범주, 형태에 해당하는 범주, 범주가 두 개예요 지금. 그거 어떻게? 분리해가지고, 범주는 분리해가지고 다른 학습 데이터 보이지? 그래. 데이터로 만들 때는 하나로 만들라라고 얘기했었고 2, 3번 다시 한번 엮여서 설계했구나. 단순히 내용일치로 풀라고 냈다기보다는 구조 잡거나 원리 이해로 갔다면 훨씬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이 문제도 결국 뭐 묻고 있는 거예요? 기억. 학습 단계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학습 단계에 있어서 과정, 순서, 원리를 묻고 있을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의 구조, 순서 같은 거 처리하고 있었으면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딱 보이죠. 자, 봐. 가중치가 변하지 않는 단계, 즉 가중치 갱신이 끝난 단계, 오차가 없는 단계, 학습 단계 당연히 끝났죠. 됐냐? 그 다음에 봐봐. 정답이 0이야. 그러면 당연히 0이면 정답이지. 당연히 1이면 오답이지. 이게 봐. 야야야야야야야. 이게 일치가 돼요? 이건 뭐야? 원리 이해죠. 맞잖아. 지문에는 정답이 1이고 오답이 0인데 여기서는 거꾸로 써놨는데 일치를 어떻게 푸실 거예요? 원리 했니? 그렇지, 보이지? 이제 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에서 이제 이게 결정된다고요. 산식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일치로 확증 편향하면 일치가 돼요. 여러분 기존 방식으로 하면 기존 방식의 근거들도 꽤 있기 때문에 보여요. 그게. 그러면 그게 확증 편향되다 보면 여러분만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수능, 새로운 접근으로 고쳐주시면 당연히 점수가 바뀌어있지. 변화가 생겼는데. 자, 얘도 두 가지로 풀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주제 원리 이해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자, 봐봐. 자, 학습 판정 단계에 있어서의 원리죠. 당연히 학습부터 해야지. 자, 2번 선지. 1을 출력하면 정답. 그럼 정답이 나오는 원리는 뭐야? 가중합이 1보다 컸기 때문이죠. 3번. 자, 봐. 학습은 뭐라고? 가중치 갱신. 가중치 갱신은 뭐라고? 오차 일부 더해준다 그랬었죠. 가중치에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늘어나 있겠죠. 정답 3번. 즉 학습의 원리 이해하고 있으면 처리가 되는 거죠. 4번 선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면은 출력값은 0에 수렴하겠군. 야, 봐봐. 여러 차례 반복 학습을 시키면 당연히 뭐가 주어져? 성능이 좋아졌지. 성능이 좋아진다는 건 정답에 수렴한다는 얘기인데 정답은 1인데요. 5번 선지. 학습 데이터 한 번 입력하면 출력값, 야, 봐봐. 한 번 딱 했더니 바로 정답 나온다고? 봐. 얘도 지금 3, 4, 5번이 엮여 있죠.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성능이 좋아진다. 야, 한 번 했더니 바로 정답이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 OX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방식 자체를 아예 근본부터 뼈대부터 바꿔주려는 거라고요. 구한말 유교적 가치관으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우리 시대가, 조선이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한제국 선포를 했듯이, 갑오개혁을 했듯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했듯이, 중국도 뭔가를 했듯이, 그런데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나라들은 살아남았지만 근본 변화를 못했던 나라들은 다 망했던 거야. 마야문명 망했죠. 왜? 근본 변화가 없었으니까. 조선 멸망했죠. 왜? 근본 변화가 없었으니까. 청나라 멸망했죠. 왜? 근본 변화가 없었으니까. 여러분도 멸망할 거냐고. 우리 고객님들 멸망하셔야 되겠냐고요. 사진 찍어 올려주셨죠? 필기해요, 필기. 이제 연기하는 거 너무 심취하지 말고 필기하세요. 30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또 설명을 해볼 거예요. 필기하시고 저쪽으로 갈게요. CPU, GPU 이거 까먹으면 안 되고. 자, 저한테 오세요. 조금만 0.6점. 그 다음에 101. 자, 봐. 각각의 입력값 가중치 곱해서 나온 것들을 다 더하면 여기까지는 F1 함수, 여기부터 F2 함수, 뭐가 나와요? 0.5, 0, 0.1, 0.6이죠? 이게 뭐냐고? 가중합. 자, 임계치가 있어요. 임계치는 1인가 그랬을 거 어디냐? 1, 임계치. 그러면 세 번째 함수값. 이 가중합을 뭐랑 대소 비교한다? 1과 대소 비교를 한다.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세 번째 함수 0으로 산출되겠죠. 됐어?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필기하세요. 자, 그러면 저기 끝에 잡으면 여기 끝에 잡힙니까? 여기로 잡아봐. 여기로 잡아봐요. 네, 잡아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 번 했잖아. 0이잖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야, 근데 봐. 아까 설명이 쉽냐?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이거 잡을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자꾸 물론 필요하면 수식 계산해야 돼.
근데 자꾸 여러분한테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면 막 좋아해. 왜? 0이네? 1이네? 틀렸네?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일치로 가려고 한다고. 왜? 사고하기가 싫은 거야.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꾸 그렇게 단순하게 사고하려고 그래요. 물론 단수성의 원리, 오컴의 연도날의 법칙, 복잡한 것과 단순한 것이 있을 때는 정답은 단순한 거야. 하지만 좀 기본기나 근본은 다 까놓고 살리기인 거지.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자꾸 편하게 풀려고 왔다 갔다 일치 그만이야 제발.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 지문같이 좀 뚫겠습니다. 봅시다. 지문 처음부터. 인간의 신경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컴퓨터가 인간을처럼 기억학습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공신경망 기술이다. 주제 인공신경망 기술 세팅이 됐고 인간의 신경조직이 이건데 얘를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어떤 원리 가지고 왔나 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 기억학습 판정인데 지문에서는 학습밖에 안 다뤘었죠. 뒷쪽 내용 보시면은. 신경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야. 그 뉴런하고 같은 게 뭐야? 펍세트론이구나. 이게 유추죠. 인간의 신경조직, 인공신경망. 기본 단위는 뉴런, 기본 단위는 펍세트론. 끝. 수학적 모델링.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됐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필기.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거랑 이렇게 입체적으로 처리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 당연히 이렇게 하기를 원했겠죠, 평가원에서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 그리고 지금 수업이 어렵다고 이제 포기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오케이, 인정. 0513으로 가야 되고 제발 어렵고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얘기하세요. 왜? 아니 그렇잖아. 지금까지 어쨌든 했고 6평인데 여러분, 재수생 여러분, 고3 여러분 6평이잖아요. 그새 6평이요. 그새. 계절이 2번 변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뭔가가 달라져 있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문제 인식을 해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물론 인생의 적당한 선에서 손절하고 포기할 것들도 있어요. 근데 올해 수능 준비하면서 이걸 포기해? 야,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우리 고객님들 그렇게 하시면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펍세트론 입력값을 받아든 여러 개 입력단자. 자, 펍세트론에서 펍세트론으로 주제 세팅 연결해 주시고 1번 입력단자, 2번 처리하는 부분, 3번 출력단자. 구성에 대한 얘기구나. 각각 입력단자의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을 오케이. 그러면 좀 뭔가 느낌이 다르니까 여기선 자 봐. 첫 번째 뭐라고? 가중치 곱하기 입력값 F1. 그 다음에 다 더했어. 가중합 F2. 세 번째 고정된 인계치보다 크고 작다 대소 비교 F3. 결과값은 0 또는 1. 됐죠? 그러면서 그 다음 달락 넘어갔습니다. 다시 이러한 펍세트로는 현관펜으로 연결해 주시고 주제 출력값에 따라서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입력값을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내가 놀랬다 잠깐. 뿐이라고요. 뿐. 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은 다수의 펍세트론을 쓰면 여러 계층으로 쓰면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원리는 뭐냐? 자, 봐. 순서예요. 첫 번째,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주어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펍세트론의 입력 단자에 간다. 됐어? 구조다. 괜히 또 문장 구조 처리하고 있으면 복잡해지니까 순서만 잡을게요. 그럼 봐. 요약 정리. 이러한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처음에 있다. 뭐라고? input layer. 가장 마지막에 있다. output layer. 됐습니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처리가 안 돼. 딱 이 정도. 자,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빨리 필기 하십시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봅시다. 사달라. 어떤 사질소 물체 색깔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인공신경. 자, 예시로서 원리 적용하려고 하는 거겠죠. 현관펜으로 끊어주세요. 학습 단계인데, 자, 그럼 일단 학습 단계로 왔는데, 자,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을, 즉 뭐냐? 1단계로 먼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학습 데이터는 첫 번째 뭐 한다고?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수치화하는구나. 즉, 모델링. 수치, 수학적
모델링 하는 게 이거겠구나.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고요. 정답과 함께 제공을 하면 이때 세 번째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단자를 동일한 입력단자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답을 설계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값 나오겠구나. 1, 2, 3, 4번 사진 찍어 올려주십시오. 자는 거 아니에요? 필기하시라고. 자, 계속 봅시다. 인공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 판정 단계로 나뉜다. 드디어 이제 학습 단계, 판정 단계인데, 그러면 5단락의 주제 첫 번째고요. 5단락의 주제 두 번째인 거야. 자, 봅시다. 학습 단계, 주제 첫 번째예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에 입력단자에 넣어주고, 자, 그럼 봐. 자, 첫 번째, 학습 데이터 넣으래요. 두 번째, 출력값을 구하래요. 세 번째, 가중치를 갱신하래요. 아, 결국 가중치를 갱신하는 그 과정이 학습 단계구나.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 출력값을 구하고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오차, 즉 출력값에서 오차가 튀어나오는데 그 오차값을 가지고 어디서 어디로? 출력단자에서 입력단자 방향으로 가는 원리로서 오차값의 일부를 이 방향으로 보내면서 모든 가중치들을 더하는 원리구나. 요소는 세 가지인 거죠. 다시 첫 번째, 오차값의 일부. 두 번째, 이 순서대로. 세 번째,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원리로. 됐죠?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반복하면 할수록 성능 좋아지겠죠. 정답에 수렴하게 되겠죠. 정답에 수렴했으니까 당연히 오차값 0이 되겠죠. 또는 가중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죠. 오차가 0이죠. 정답에 수렴했죠? 끝났네, 학습. 그게 뭐야? 바로 판정 단계가 된다. 다 똑같은 얘기다. 마지막 결론 단락, 마지막 줄에 중요한 거, 오류는 어떻게 해결한다? 다양한 변별 특징이 있으면 된다.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사진 찍어 올려주신 다음에 오세요. 학생들 필기하시고. 야, 수업을 진통제 먹고 해야 되겠다. 야. 일로 오세요, 일로. 자,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단락은요, 학습 단계는 가중치 갱신 단계다. 근데 가중치 갱신이 끝나거나 오차가 0으로, 즉 정답에 수렴하게끔 학습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단계에 오면 판정 단계가 된다. 자, 학습 단계가 어떻게 되냐? 데이터를 입력하자. 그럼 출력값이 나오는데 그걸 이용해서 오차값을 구해서 오차값의 일부를 각각 모든 가중치에 더할 건데, 원리는 출력층에서 입력층으로 돌아가면서 가중치를 갱신한다. 오케이.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면요, 봐. 출력층의 출력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그랬잖아. 이것도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거야. 자, 봐요. 지금 이게 출력층이고 이게 입력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다는 건지, 이렇게 가겠다는 건지, 또 출력값 하나죠. 입력단자 여러 개죠. 출력단 하나죠. 입력단자 여러 개죠. 출력단 하나죠. 아니 씨, 이거를 어떻게 보내지? 보여요? 그러니까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설명을 안 해주잖아. 구체적으로. 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의도한 거니까. 왜? 여러분, 평가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덜어낸 거야. 왜? 100% 이해 못하게 낸 거야. 왜? 그래야 구조 처리로서 정답 보이기. 그래서 구조 처리를 해봐. 보이지? 구조 처리해봤더니 훨씬 더 사고가 명료해지고 정확해지네. 아, 잘 들어. 양자 얽힘 현상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활용해서 양자 컴퓨터 만들잖아.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자, 필기 정리하시고. 자, 작년 수능에 제가 적중했었던 소재 하나가 CPU와 GPU의 차이거든. 뭐 단순히 비트코인 뭐 캐면서 CPU 가격, 뭐 GPU 가격 이 얘기, 그런 건 이제 하도 이제 코인 요즘 많이 하니까 하는 얘기고,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그 배경인데 잘 보세요. 진짜 잘 들어야 돼. 우리의 과거 사고방식은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연역적이고요. 진리 집중이야. 그래서 되게 천재 한 명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CPU야. 그 CPU는 보통 코어가 하나고요. 이런 사고를 원했어요. 이런 사고를. 그러니까 인가 혹은 사고 단계를 엮여놓고 이거를 정확하고 빠르게 하길 원했어. 왜? 이미 이게 검증된 사고 방식이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미지의 정보가 많아지고 빅데이터 처리가 필요해짐에 따라서 요즘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보세요. 얘가 얘한테도 정보를 보내요. 얘가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도 보내요. 얘가 얘한테도 보내요. 그러면 얘는 그 모든 정보를 다시 갖고 다시 한번 보내고. 이해돼? 단순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의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어떤 사고방식이 요구되는 거냐? 병렬적이고, 자, 천재는 아니지만 평범한 N명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GPU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GPU는 단순 계산을 여러 개가 나눠가지고 100명이 막 하는 거고 얘는 한 명이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AI예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우리 지금 인간의 진화론을 봅시다.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이거예요. 자, 봐. 인간은 유전적 다양성에 따라서 다른 종과는 구분이 되긴 했겠지만 그래도 이런 전기분포 곡선에 따라서 어떤 유전적 병행성을 가지고 살았을 건데 갑자기 빙하기가 오면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얘네들이 살아남는 거야. 그러면 다음 세대에서는 얘네들이 다시 이런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다시 호모사피엔스와 예를 들면 네안데르탈인의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또 살아남아. 그러면 다시 얘네가 또 살아남아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런 진화론이 비슷한 건데 자, 옛날에는 신의 말씀과 진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따라가면 돼. 이제는 뭐가 정답인지 모르는 거야. 그거 어떻게 봐야 돼? 모든 경우를 다 굴려봐야 돼. 그럼 그 중에 살아남는 놈이 제일 센 놈이고 제일 옳은 놈이야. 그걸 다시 번식해가지고 해봐. 그래서 AI 자체가 뭐냐? 이 수많은 병렬적 데이터를 하나하나 검증적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정답인 걸 찾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얘가 정확한 거지. 왜? 자, 봐봐. 옛날에야 정보를 다 알아. 지금은 미지의 정보가 많아. 뭐가 정답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얘도 할 줄 알고 얘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이건 다 해요. 그 증거가 뭐냐? 0513은 잘 풀어, 보통 보면. 그러니까 0513이 지금 지금보다 힘들다는 애들은 이걸 잘 못하는 애들이야. 근데 그건 없어. 왜? 지금까지 했던 건 다 이거니까. 자, 이해되셨을 테니까 이 느낌 정도 잡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 교재를 제발 정독하세요. 뒤쪽에 평가원 학습반부 안내도 내가 하는 얘기들 바탕으로 이해가 되실 거야.